2주에 한 번씩 방송을 진행하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각도입니다. 각도. 환자분들이 예쁜 각도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쁜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원하는 다리가 또 전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X다리가 죽어도 싫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O다리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그 각도를 과연 어떻게 맞춰야 할까, 그 참 어렵죠. 우리가 각도를 측정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각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는 뼈만 보여주는 사진이잖아요. 과연 그 각도가 0도면 겉으로 보기에 예쁜 일자 다리인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죠. 제가 여태껏 연구했던 아주 심오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보통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거기까지는 관심을 안 둬요. 왜냐면 워낙 교과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절골술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거의 초창기부터예요. 엑스레이상 영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예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엑스레이를 쭉 찍어봤어요. 쭉 찍어보니까 놀랍게도 뼈의 각도는 다 달라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반 2도가 예쁜 다리고 어떤 사람은 내반 2도가 예쁜 다리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도잖아요. 정상 범위가. 앞에서 뒤에까지 4도 차이가 나요. 4도면 굉장한 차이거든요. 수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지? 라는 퀘스천이 이제 달라붙죠. 사실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60세 이상이 많고, 옛날에는 수술 후 다리 모양보다는 약간 X자가 돼도 안 아프면 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절골술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령화사에 되면서 60세는 청춘이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관절염 환자하고 관절염이 아닌 환자로 제가 나눴어요. 그럼 먼저 관절염이 아닌 환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는 0도로 해놓으라는데 어떤 사람은 0도가 X다리가 될 수 있고 0도가 O다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각도와 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야죠. 플러스 2도가 예쁜 다리니까 플러스 2도로 수술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관절염이 없는 분들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범위가 있겠죠. 조금 넓게 잡아서 마이너스 3도에서 플러스 3도까지는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플러스 5도까지는 괜찮다라고. 관절염 상태에서 수술하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리나요? 관절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회복이 한 1, 2주 정도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0, 30대하고 50대가 뭘 하든 차이는 있겠죠. 제가 5, 6주 말씀드리는데 관절염 있으시고 한 60대 분들은 2달 정도 지나면 거의 좀 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고 무게가 좀 있는데 재활이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재활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넉넉 잡고 2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측 수술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쪽만 수술하면 재활이 훨씬 빨라요. 입원도 한 5일 정도 하면 되고, 목발 한 3, 4주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한쪽만 하면 굉장히 편하죠, 사실. 수술 후에도 종아리 허벅지가 벌어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수술 후에 약간 벌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가 하나가 근육의 약화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도가 영향을 받는 게 뼈만이 아니고 근육이나 지방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또 그런 예외적인 분들이 수술 후 갑자기 근육이 확 줄어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약간 벌어져 보이게 하는데 그런 분들께는 웨이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흰다리 수술만 하면 양측 다리 길이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수술 전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흰다리가 있는 쪽이 짧으면 수술하면 약간 길어지니까 다리 길이가 맞게 되죠. 근데 양측 길이가 같거나 수술을 안 한 쪽이 짧다 그러면 길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전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 대개는 비슷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도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죠.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볼 때. 10년째 보고 계시다 수술하셨다는 인터뷰 봤어요.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은데 그 일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카페를 개설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이 생활이 굉장히 제 개인 생활에도 많이 침해가 오는 것 같고 개인정보도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않을까요? 좋아요 저는. 맹랑한 술 소변 말씀하시는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경쟁성도 많아지고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참 감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몇 분 안 되시고 대부분 다 소신껏 진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소신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 의료진을 결정할 때 굉장히 좀 오래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선전 광고 같은 거 막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의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판단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에 종아리 근육 퇴축술랑 뉴본 하나요.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그 종아리 퇴축술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른 수술하고 달리 리터치를 많이 해야 돼요. 소신하고는 이렇게 좀 안 맞는 수술 같아요. 해드리고는 있는데 또 커지니까 리터치 하는 것 자체가 좀 저의 철학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아무튼 1, 2년, 2, 3년 동안은 좀 가는 종아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아리 퇴축술은 하고 있습니다. 글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시니까 제가 읽지를 못해 눈이 빙빙 도네요. 예,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게 궁금하신 거면 있으시면 유튜브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열심히 활동 중인 카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러서 궁금하신 거 추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